안녕하십니까. 대학 보내는 남자 오소장입니다. 지금 한참 이제 고3들은 면접들을 좀 챙겨주느라 좀 정신이 없네요. 그래서 지난주에 연대와 고대, 그 다음에 연세대, 원주, 의대 이런 학교들이 추천과 그 다음에 면접형 이런 학교들 면접이 진행됐습니다. 또 이번 주에도 지금 뭐 오늘도 덕성여대도 어제 발표도 났고, 이번 주에 또 기타 학교들이 또 면접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3들은 그런데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제가 계속 목동에서도 설명회를 하면서 봐도 이제 중3 학부모님들이 또 상당히 설명회를 하거나 할 때도 고심도 많고 학교 선택도 그렇고 입시는 계속 바뀌고 또 지금 뭐 또 대통령도 담화하셔가지고 또 뭐 정시 얘기하고 그러시네요. 그래서 참 아마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어떻든 간에 혼란해도 우리 아이의 대입 성공을 하는 데 있어서 고교 선택만큼 중요할 건 없겠죠. 그래서 오늘 그 부분, 핵심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고 좀 조언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은 첫 번째 옆에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중3 학부모님들 상담을 좀 많이 하는데 그러면 중학교 때 성적표를 갖고 와요. 옆에 보시면 여기 실제 학생 겁니다. 네. 그러면 보시면은 중학교는 역시 성취평가죠. 그러니까 이 학생도 실질적으로는 1학기에 중간고사를 좀 아쉽게 봤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기말을 이제 수행 만점 받고 지필도 좀 성적을 올려서 성취는 어느 정도 점수 제도에 오면 다 A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보다시피 이렇게 다 A를 받았던 친구입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고등학교를 갔을 때는 옆에 보시면 성적이 여기 옆에 인원도 있고 등수 나오죠. 예. 그러니까 고등학교에 이제 등수놀이가 시작되는 거죠. 등수놀이가. 그럼 등수가 시작되면은 뭐, 중학교 때 우리 아이는 올 A고, 난 자사특목 안 가고 일반고 가는 이 성적으로, 무슨 뭐 이 동네 일반고는, 뭐 껌이죠. 껌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서 뭐 생각보다 선행은 했는데도 삐걱거리고, 실수해서 삐걱거리고, 서술형을 삐걱거리고, 이러니까 또 쉽게 나왔는데 못 보고, 이런 여러 사례가 있어가지고, 고1 때, 중3 때 그렇게 당당하던 친구가 고1 때 저하고 상담할 때 울었던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든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선택에서에 대한 체크포인트는 역시 첫 번째, 여기 오수장 체크포인트는 첫 번째는 인원입니다. 인원, 학생 수의 인원. 인원이 어느덧 그 학교, 왜냐면 모든 1800개 학교의 고등학교가 인원이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해당 특목학교는 뭐 100명대 있는 학교도 있고 일반고에서 400명대 학교도 있어요. 옆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지금 대표적인 목동학교나 그 다음에 일반 과학 중점학교, 그 다음에 과고, 외고 이렇게 인원을 좀 넣어봤어요. 그럼 인원을 잠깐 보시면은요, 봤더니 진명여고가 현재 1학년 한 400명대 앞에 한 400명대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용산고 350명. 양정, 목동의 대표 광역자사죠. 300명대고, 마포고 300명대, 그 다음 명도고, 뭐, 과학중점학교입니다. 한 200명대 있네요. 한가람이 240명대, 그 다음 명도계고 200명대, 230명대, 그 다음에 과고, 세종과고, 광성과고가 160에서 130명대 인원으로 돼 있어요. 자, 그럼 옆에서 인원은 그렇다 치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산출을 하느냐. 이제 4%대 학교들이요. 학교장 추천이라는 걸 대학교에서 뽑는데 보편적으로 뭐 2명, 그 다음에 뭐 4%, 3%, 4명 뭐 이런 식으로 인원 자체에 대한 제한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원 자체가 상대적으로 적다 보면 우리 아이가 아무리 중학교 때 짱이어도 해당 학교 가서 삐걱거려서 점수가 떨어지면 합산된 거에 대한 따라서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조심해서 역시 학교 선택에 대한 부분 자체는 인원에 대한 파워. 그럼 비단 목동이 아니에요. 부산이고 광주고 제주고 뭐 경기도고 서울 그 외 지역도 마찬가지. 자기 학교의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일반고의 1지망, 2지망을 선택했을 때 역시 인원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서 내가 이 학교를 갔을 때 수시는 총 3학년 1학기에 5학기로 기반이 가는데 총 10번입니다. 중간기만 10번의 시험의 합산으로 가는 등수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자체를 좀 고려해야 된다 입니다. 그래서 옆에 추천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연대, 그 다음에 고려대,
이화여대 등등이 있어 이렇게 추천 인원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등등을 봐서 그래서 고3들 현재 고3들도 원서 썼을 때 추천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조심할 것.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 이제 그 학생이 해당 성적표 갔을 때 딱 보면 옆에 편차가 있죠. 편차는 뭡니까? 예, 나름의 학생들 자체에 대한 평균점에서의 어느 정도 차이가 좀 나는지를 말 그대로 편차예요. 편차. 그러면 어느 정도의 이 학교가 편차도 또 다르겠죠. 편차에 따라서 어느 정도 학생들의 역량이 좁냐, 넓냐, 오밀조밀 열공하느냐, 벌어져서 공부하는 애와 안 하는 애가 벌어져 있느냐 편차를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나름의 이게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의 공개된 편차네요. 봤더니 한성가고나 그다음에 하나고 특목이나 자사의 학교들 보니까 국수형의 편차가 어때요? 좁죠. 12야. 따닥따닥따닥 붙어서 목숨 걸고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옆에 다른 학교들 보면 해당 학교들 보면 양정고도 영어가 한 20까지 벌어지네요. 그러니까 그런 과목도 있다입니다. 물론 해당 학교 학생들 따라서 인원이 달라지고 편차가 달라지기 때문에 작년 선배들 거 밑에 후배들 거라고 해서 우리 동기들의 역량을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이런 편차들이 학생부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추론해서 학교별로 수준을 파악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두 번째 체크포인트, 아까 인원이죠. 두 번째는 학교별 편차를 구분해서 이 학교가 해당 학교의 역량이 어느 정도 있는지, 좋은지,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체크하라 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체크포인트를 파악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체크, 편차까지 고려했고 인원까지 고려했어요. 또 하나는 선생님마다 스타일이 또 있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지방 구석에 있는 학교라도 그 학교에 있는 선생님이 문제를 어렵게 내는 학교도 있어요. 또 아무리 학생들이 또 많고 애들이 역량이 좋은 학교, 교육 특수지역 애들의 학교라지만 해당 학교가 100점이 수두룩하고 만점이 수두룩한 과목이 나오기도 해요. 그러면 그 과목 때 만약에 우리 아이가 못 봤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뚝 떨어지죠. 그리고 심지어 1등급이 안 나오는 과목도 나오는 경우가 생기죠. 왜? 만점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변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또 세 번째 체크 포인트는 역시 그럼에도 선배 엄마들의 조언을 들으면서 국영수나 기타 과목들의 선생님들 스타일을 갑자기 선생님들이 전학을 다 가지 않으시기 때문에 정글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학교들이 수학은 어때? 국어는 난이도가 어때? 문제를 어떤 스타일로 내셔? 돌발적으로 내셔? 학교에서 수업 안 한 걸로 내셔? 이런 학교의 지필고사 스타일을 좀 체크할 것입니다. 수행평가까지도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자사특목급 정도 아니면 물론 일반고도 수행평가를 빡세게 내서 밤새 수행평가다가 정말 아침에 눈이 시뻘건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수행은 숙제 연장이긴 하지만 어떻든 수행평가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서 지필고사가 부족하다면 수행평가라도 커버를 해서 등수를 좀 맞추는 것도 체크할 것. 마지막이에요. 입시 실질적으로는 현재 고1 이하부터죠. 또 입시안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등등에서는 이제 진로 과목에 대한 등급 부분이 배제되는 거, 그다음에 어느 정도 수월함이 좀 있어요. 이과 학생들 과탐 2라든지 이런 등등 과목들 체크해서 어느 정도는 일부 과목들, 일반 과목, 공통 과목 이런 등급이 나오는 메인 과목들 우선순위를 챙기면서 그러나 이번에 시행되는 자체에서 가장 큰 변수는 옆에 교내대회 한 학기씩 하나만 기록되는 거, 동아리, 본동아리, 자율동아리 하나씩만 기록되는 거, 그 다음에 방과후 수업 기록 좀 배제되는 거, 진로, 희망사회 같은 거 학교에다 제출 안 하는 거, 그러면 진로활동이나 이런 부분이 있죠. 무슨 말입니까? 이런 등등의 항목을 상대적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활동빨이 좀 약하더라도 이 학교 가면은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교과를 챙기면서 경쟁력이 있겠구나 등등을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의 비교과도 의미는 있지만 그럼에도 교과와 비교과는 어느 정도 챙기면서 교과에도 의미를 둘 수 있는 학교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걸로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수능이죠. 수능도 어차피 이제 수능에 대한 부분 자체가 또 정시가 또 확대가 되든 또 뭐 어느 분이 또 퍼포먼스를 보이든 어떻게 바뀌든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해요. 지금 해당 보시는 영상 분들이 뭐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그것도 그때 가서 바뀌겠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의 당장 대입에 놓여 있는 중3
중2 이런 대상 자체는 어느 정도 좀 배제가 되면서 현행 시스템으로 갈 겁니다. 3년 예고제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우선 우리 아이가 입시 잘 가면 돼요. 우리 아이가 대학 잘 가면 그만. 뭐 예능 프로에 나만 아니면 그만 있죠? 우리 아이만 잘 가면 됩니다. 그러니 수능도 너무나 배제하고 안 하고 그냥 교과 올인 이것도 지혜롭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든 학교를 파악할 때 이 지역에서 또 수능에도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좀 고려하는 것 같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중3 학교 선택, 고교 선택, 중2도 볼 수 있겠고 그 이하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여러 개의 옵션 등등을 고려해서 체크해서 영상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여기 연락처 남겨놨으니까 궁금한 사항 연락 주시더라고요. 여기 학교 선택할 건데 어떠세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문자나 카톡 남겨주시면 답변 드릴 테니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영상 고려해서 반복, 입시는 반복이다. 보고 구독, 좋아요 계속 누르시면서 체크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대학 보내는 남자 오 소장이었습니다.